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블랙그라운드의 최희수 최대원입니다. 입니다. 아까 내가 한 거 아니었어요? 그라인더, 네. 카페 매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데 보통 청소도 잘 안 하고 맞아요. 날 교체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날 교체를 해도 할 줄을 몰라서 보통 이제 엔지니어분들 고장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엔지니어 부르면 또 출장비 1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안 좋죠. 물론 약간 이제 홍보를 해보자면은 블랙그라운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네, 무료로 출장비만 무료로 날은 어쨌든 값싸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드릴 수가 있죠. 제주도까지?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라인더에 대한 뭐 분해 결합과 그리고 커피 맛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 뭐 그라인더 뭐 날에 따라서 뭐 플랫버나 코니컬에 따라서 맛의 차이라든지 그런 건 좀 나중에 뭐 할 거고요. 입점 보도라든지 오늘은 이제 뭐 청소를 안 해줬을 때 그리고 청소가 왜 중요한지 날 교체가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달아볼 거고요. 청소 안 하면 좀 어떤 맛들이 안 좋아질까요? 청소 안 하면은 이제 그때마다 남아있는 이제 미분들이 섞이기 때문에 네. 단맛이라던가 미분들 때문에 좀 과추출돼서 좀 안 좋은 맛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커피 오일이 네. 같이 이제 섞이기 때문에 네. 또 잔맛이라던가 그렇죠. 네. 어쨌든 막 약간 뭐라 말하기에 오묘한 네. 그 기름진 맛과 쩐네, 뭐 묵은내, 네, 키키한 맛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막 호퍼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호퍼 같은 거 영상에서는 뭐 잡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호퍼 이따가 뭐 명칭은 다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네, 네. 거기에 있는 오일들이 막 산화되면서 오는 그 쾌쾌한 향들. 맞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원두가 들어갔을 때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다시 이제 산소들을 흡수하면서 주변에 있는 향을 이제 커피 원두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유지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날 교체 하면 또 맛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그라인더가 가장 하는 중요한 역할은 원두를 네. 분쇄를 입자를 항상 일정하게 해주는 게 그 역할인데 그렇죠. 날이 균일성. 이제 그렇죠. 균일성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인데 날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날이 무뎌지니까 네. 이제 그라인딩 그냥 갈리는 게 아니고 네. 으깨진다라고 하죠. 날이 무뎌져서 다 깨버리니까 네. 입자가 굉장히 불규칙해져요. 그 정도면은 그라인더 쓰는 거보다 맷돌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제 맛이 또 뭐 없다가 아니고 네. 맛이 불규칙해져요. 음. 항상 그러잖아요. 맛이 균일해야 된다. 맛없든 그렇죠, 맛있든 항상 일정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는데 맛이 어떨 땐 맛있고 어떨 땐 맛없고 하니까 물론 맛있을 리가 있겠냐마는 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날의 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으깨지는 게 많아지면서 이제 미분의 양이 많아지는 한마디로 네. 크러싱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분의 양이 많아지는 그래서 또 텁텁하고 뭐 써질 수도 있고요. 네, 이 맛 저 맛 다 나죠. 뭐 딱히 뭐 어떤 맛이 난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그냥 경험에 의해서 네. 이건 그라인더의 지금 나의 문제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게 있는데 좀 더 그냥 뭐 원두마다 종류가 너무 달라서 네. 뭐 특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막 쓰고 약간 좀 텁텁해지고 뭔가 미숫가루 같은 맛이 난다라든지 그리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날의 이제 분쇄 속도, 분쇄 속도들도 많이 이제 느려지게 돼요. 뭐 원래 처음에 여러분이 쓰는 머신과 세팅 값이 뭐 한 7초 만에 갈렸다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시간 지나면 10초. 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발열도 심해지고 뜨거워지고 향도 날아가고 네. 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제 그라인더를 아주 좀 손쉽고 거의 보통 이제 그라인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뭐랄까요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분해 결합 같은 경우를 한번 잘 보고 배워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그라인더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라인더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전사고 같은 거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돼지코 이런 거 이제 하나 빼주시고요. 물론 우리도 전문적인 용어 많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영상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돼지코라고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꼭 뽑아 놓으셔야 돼요. 항상 매장에서 누군가가 툭 치고 작동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드를 항상 꼭 뽑아놔주신 상태에서 우리 요 호퍼,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원두가 담기는 부분을 보고 호퍼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오일이 많이 껴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청소를 하실 때는 강한 솔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잔기스가 나가면은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기스가 나지 않게 부드러운 솔로 꼭 청소를 해주시고요. 항상 완벽한 건조,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물기 제거 후에 그 다음에 머신 위에 올려서 건조를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원두가 담겨져 있는데 그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두가 쏟아져 버리겠죠.
원두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빈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빈 게이트. 우리 이제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항공 공항 가면은 뭐 게이트 하죠.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원두가 나오는 문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닫아줘야 됩니다. 얘는 당기면 열리고요. 누르면 닫힙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어떤 애는 당기면 열리는 애들이 있어요. 당기면 닫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 맞춰서 어쨌든 밑부분을 호퍼의 밑부분 빈 게이트를 꼭 닫아줘야 된다. 요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오신 상태에서 호퍼는 원두를 비워놓으신 상태로 그냥 다시 뒤집어서 설거지를 해주시고 아까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분쇄 입자 조절 디스크입니다. 분쇄 입자 조절 디스크는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마다 틀립니다. 오른쪽 시계 쪽 방향으로 돌아갔었을 때 풀리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반시계로 돌아가야 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뭐 국가별 특성적인 차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이는 모델 같은 경우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만 그라인더의 분쇄 입자 조절 디스크가 풀리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보려면은 코어스 굵어지는 쪽 방향으로 돌리시면 무조건 풀리게 돼요. 원리를 보면은 날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가 얇아지고 굵어지는 쪽으로 풀면 날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입자 조절 디스크를 풀고 싶다 그러면 굵은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굵은 쪽으로. 얘는 이제 아마 걸리는 장치가 있을 텐데 여기 7번 요 나사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위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고요. 중간에 디스크를 잡아주는 나사가 있는 모델일 경우에는 지금과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상부 쪽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풀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굵어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돌려주시게 되면 되고요. 자, 이제 헛도네요. 다 풀렸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볼게요. 여기 호퍼 조임 나사인데 사실 많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호퍼 조절 나사는 그냥 이제 뭐 살짝 거치만 해줄 정도로만 필요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얘가 분쇄 입자 조절 디스크 이렇게 보이죠. 굵어지는 쪽 이렇게 돌려라. 네. 자, 그 다음에 그라인더 이제 상분할입니다. 상분할. 자, 보이시면은 이제 상분할과 하분할 이렇게 두 개로 보입니다. 보면은 예전에 그 안땡 원, 그 모델과 다르게 매땡 슈퍼 졸리 그거 모델로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타입이. 이게 좀 더 분쇄 입자 조절이 미세하게 할 수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걸로 바뀌었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보급형이 64mm 날인데 이 날을 만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날은 다 달아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만져봤었을 때 까끌까끌해야 돼. 이거 만져갖고 손이 뱄다. 그럼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손이 뵐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칼은 아니기 때문에 만져보셨을 때 까끌까끌한 정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만져보는 게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뭐 킬로그램당 한 번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 원두의 밀도나 또는 원두 내가 쓰는 양에 따라서 개월수나 뭐 킬로그램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접 만져보시고 얘네가 날이 서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는 게 좀 가장 더 정확한 방법일 것 같아요. 청소를 할 때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런 테두리에 뭐가 있죠 이제? 원두 가루들. 그렇죠. 커피 찌꺼기 막 이런 것들 막 때처럼 껴있어요. 막 심한 매장들은 여기를 막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막 파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일주일이나 2주에 정도 한 번씩 이제 청소를 해주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붓터칭으로만 가볍게만 털어내도 깔끔하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 안에 보이시는 이제 하분할이 있는데 보통 그라인더가 이제 뭐 비싼 그라인더들은 상분할, 하분할 구분을 지을 때도 있지만 지금 보급형들은 사실 위와 상하가 거의 동일한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이셨던 요 용수철들이 상분할 디스크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청소를 하기 전에 용수철을 조심스럽게 보관을 해놓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없는 그라인더는 없어도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안에도 돌아가는 뭐가 있겠어요? 하분할 부분들의 찌꺼기가 굉장히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찌꺼기들을 붓으로 가볍게 터칭을 해주시고 굳어져 있는 거는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로
날이나 주변 나사선에 손상 안 되게끔만 파내주신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로 흡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날 교체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뭐가 어려워요? 있죠? 나사 3개 풀러요. 풀른 다음에 새로운 날을 끼고 다시 나사 3개를 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나사선 사이에도 뭐가 있겠어요? 커피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걸로 돌리다가 나사가 일그러졌다. 보통 야만왔다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 빼는 또 탭들도 또 준비는 또 되기는 하지만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나사를 풀기 전에, 한마디로 그라인더에 결합되어 있는 나사들은 빼기 전에 먼저 일자 드라이버나 송곳 계열로 파내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풀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이제 도징 챔버가 있죠. 우리 레버 당기면서 쓰는데, 과거에 프랜차이저 스타일에서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원두를 채워놓고 높낮이지들을 조여가면서 미리 갈아놓은 상태에서 2번 당겼었을 때 뭐 그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람 수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쇄를 하면서 즉시 분쇄하는 것들이 커피의 향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가운데 도징 챔버 안에 있는 하부 어셈블리 부분들이 커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끼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안에 챔버 하부 어셈블리 2개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나사를 풀어줍니다. 자, 하부 어셈블리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시면은 안에 똑같이 용수 처리 준비가 되어 있고, 하부 어셈블리 부분에도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껴있어요. 실제로 붓터칭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 드라이버로 파내는 작업들 똑같이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요거 쇳덩이 요 핀이 바깥으로 휘어 있으면은 또 안에 잔기스를 막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버를 당기는데 좀 약간 뻑뻑한 감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무방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셔도 되고, 근데 이걸 빼다가 뭐 여기가 일그러져 고장났다,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잘 니퍼나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잘 제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그냥 두고 써도 되는데, 원래 용도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두를 많이 갈아놓고 그 그람수를 맞추는 타입의 이제 도징을 하셨을 때 이 가운데 아이들이 갈려 있었던 원두 입자들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즉시 갈아서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전혀 이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또 잔기스를 유발을 하고 있다. 그럴 때에만 제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징 챔버 안쪽에 하부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가운데 나사가 들어가는 가운데 커피 원두가 들어가면은 다시 얘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결합이 안 되니까 레버를 튕길 때 어떻게 돼요? 헛돌아요. 그러니까 장착하기 전에 이 안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청소기를 이용해서 다시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기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빨대로 그냥 후 부세요. 눈에 들어갔든 말든 어쨌든 얘가 더 중요하니까 얘를 불어서 안에 찌꺼기들이 걸리지 않게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리스타가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청소는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합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처음 분해를 따라 하는데 잘 모르겠다, 뭐 중간에 영상을 풀면서 찍어 보시면은 충분히 다시 거꾸로 반복을 하시면은 결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결합을 해보죠. 레버를 채워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하부 어셈블리에 고정 나사를 끝까지 조여주세요. 일단 끝까지 조여주세요. 자, 지금처럼 끝까지 조여주시고, 끝까지 조이면 이 레버가 좀 뻑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만 한 바퀴, 2바퀴 이 정도 풀어놓고 쓰시면 다시 부드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꽉 조여가지고 나사로 꽉 조여버리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레버가 하다가 안에 레버 스프링이 끊어져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아저씨 또 다시 와야지. 엔지니어 와갖고 출장비 10만원 들고 또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2바퀴 정도는 다시 풀어져 있는, 그 감는 방향 말고 풀어져 있는 방향으로 다시 돌려 놓으셔야 되는 게 팁이고요. 다음 위에 이제 상분할이죠. 상분할과 하분할을 다시 결합할 때 마찬가지로 용수철 3가지 넣어주시고 그대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결합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다시 분쇄 입자 조절 디스크를 올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엇나가서 장착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날들도 삐딱해지니까 균일성이 깨지고 만약에 장착이 끝까지 안 됐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쪽은 굵은 입자, 한쪽은 얇은 입자. 이제 판타스틱한 커피가 이제 탄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입자 조절이 한마디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맞출 때는 정확하게 눈높이에서 수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굵어져 있는 쪽을 방향으로 돌려보시다 보면은 탁 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나사선들이 처음 일치하는 부분. 그때부터 다시 얇은 쪽으로 감아주시게 되면은 문제없이 웬만해서는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결합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때 팁이 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감아주세요. 끝까지. 아예 안 돌아갈 때까지. 이제 아예 안 돌아가네. 자, 여기네요. 더 들어가네. 네. 여기네요. 자, 이만큼 보이시면은 이렇게 맞춰볼게요. 하부 지금 분쇄 입자 조절 디스크를 끝까지 잠가 주시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약 90도 정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입자를 여기까지 오게 45도 정도를 풀어주면은 원래 다시 에스프레소 입자 정도는 나와요. 근데 입자가 얘가 풀었다가 감았을 때마다 그 숫자 위치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지는 않기 때문에 꽉 감았다가 45도 정도 풀어놓은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머신과 자신이 사용하는 커피 원두의 입자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하면은 그라인더 작동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의 입자 조절 디스크를 다시 굵어져 있는 쪽 방향으로 풀어서 45도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인더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뭐 각 매장이나 어쨌든 집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들, 뭐 핸드 그라인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날을 좀 교체해주고 새로운 것들로 교체를 해줬을 때 훨씬 더 절상력이나 균일성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아지는 이제 측면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라인더는 커피 맛에 이제 한 60-70% 기계적인 부분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그라인더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에스프레소 머신보다도 일단 뭐 가격적인 비용이나 그런 걸 창업할 때도 준비하실 때는 오히려 그라인더를 조금 더 비싼 거를 구매하시는 게 아마 맛이나 투자할 거면은 회전력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